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아세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그 순간, 저는 그 느낌을 35년 동안 모른 척하며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62살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62이면 이제 편하게 살 나이 아니냐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편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살려면 눈을 감아야 했어요. 귀를 닫아야 했고 코를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3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혼자 품고 있기엔 너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참고 또 참으면서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해서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남편 박정호 씨는 지역에서 꽤 이름 있는 내과 원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저를 보며 말했어요. 사모님, 팔자 좋으세요. 남편분 잘 만나셔서 이렇게 편하게 사시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었고 딱히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 병원이 누구 돈으로 시작됐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사실을 무척 편리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결혼 초에는 저도 나름 행복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함께 밥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이 둘 낳고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그게 제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병원 일이 바쁘니까요. 환자 보랴, 직원 관리하랴. 원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늦어도 기다렸고 말이 없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달랐습니다.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밤 10시, 11시, 어떤 날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도 그 전날도 남편의 외투에서는 낯선 향이 났습니다. 여자 향수? 저도 향수를 씁니다. 30년 넘게 같은 향수를 써왔어요. 남편이 좋아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그날 밤 맡은 향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젊고 달콤하고 낯선 향이었어요. 오늘 또 회식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병원 직원들이랑. 피곤하다, 나 좀 쉬자. 그 말 한마디에 대화는 끝났습니다. 남편은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식어버린 국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죠? 그 순간 화가 나야 정상인데 저는 그냥 서글펐습니다. 아,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사실 느낌은 훨씬 전부터 있었거든요.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도 몸이 먼저 아는 게 있잖아요.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을 때, 전화를 받고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믿고 싶었던 거죠. 아니겠지. 설마. 이 나이에 30년 넘게 살았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청구서 봉투를 무심코 열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호텔 이름, 백화점 명품관, 그리고 여행사.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확인해야겠다. 그게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제가 어떻게 진실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 아직 절반도 안 됐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그날 이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명세서가 보였어요. 호텔 이름, 백화점, 여행사,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울고 싶다는 생각보다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사람이 극한에 몰리면 오히려 냉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감정보다 이성이 먼저 작동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막연한 의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 카드를 뒤졌습니다. 지갑 속에 있는 카드, 서재에 보관해둔 서류들. 평소엔 재정 관리를 남편이 했기 때문에 저는 상세 내역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숫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은 호텔이 반복됐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에. 그리고 그 인근 레스토랑, 꽃집, 주얼리 매장. 제가 선물 받은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뜨거운 게 아니라 차가운 분노. 목이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 그래도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흥신소에 가기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엄두가 안 났습니다. 제 나이에 그 나이에 무슨 흥신소냐고. 부끄럽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어요.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볼까봐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멀리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상담사분이 나이든 여성이었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물 한 잔을 내어줬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사는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살았어요. 밥 차렸고 남편 와이셔츠 다렸고 다녀와요. 인사도 했습니다. 속은 불에 타는 것 같았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참는 사람이었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10나흘째 되는 날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확인됐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 2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사진. 웃고 있는 사진. 식당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는 사진. 그런데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 여자의 얼굴보다 다른 게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투.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외투. 제가 사준 외투였습니다. 남편이 작년 가을에 외투 하나 사야겠다고 해서 제가 직접 고르고 직접 계산했던 그 외투. 짙은 카멜색의 더블 단추. 저도 예뻐서 오래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 여자가 입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단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그냥 끝내면 안 되겠다. 그냥 이혼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울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확하게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다 받고 끝내야겠다는 생각. 3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었습니다. 저는 늘 참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오래전 제가 꺼내놓지 않았던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평범한 주부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고 남편 뒤치다꺼리하고 아이들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여자.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역할 속에 저 자신을 숨겼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한 지역에서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에요. 저는 외동딸이었고 아버지는 저를 참 많이 아끼셨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영수가 아버지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봤다. 돈을 줄까, 집을 줄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시면서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하나는 제 명의의 자산을 일부 정리해서 신혼 초부터 제가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남편 몰래 저만 아는 방식으로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처음 같지 않을 수 있어. 내 몫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이 그때는 좀 서운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하는 딸한테 이런 말이라니 싶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틀리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오래 살아보신 분의 눈은 달랐던 겁니다. 두 번째는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쓴 약정서. 제가 직접 서명하고 남편도 서명했습니다. 당시엔 아버지가 변호사 지인을 통해 만든 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내용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증명될 경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권리는 피해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남편은 그걸 읽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내미는 종이니까 그냥 사인하면 되는 줄 알았겠죠. 내용 같은 건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때 남편은 결혼이 코앞이라 들떠 있었고 제 아버지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테니까요. 그 종이를 저는 30년 넘게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습니다. 꺼낼 일이 없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편이 병원 개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그때도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썼어요. 남편 명의로. 직접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왜 그랬냐고요? 사랑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그랬으니까요. 잘 될 거야. 우리 같이 잘 살자. 그 말 한마디를 믿었습니다. 그 병원을 세운 돈의 대부분이 제 것이었다는 걸 남편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냥 뒤에 있었고 남편은 앞에서 원장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세월이 억울하냐고요? 솔직히 처음엔 억울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사랑해서 한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순간, 내가 사준 그 외투를 다른 여자가 입고 있는 걸 본 순간, 그 모든 세월이, 그 모든 참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몰라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믿었던 것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에 배신당한 것뿐이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종이는 거기 있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도 아버지 필체로 쓰인 그 글자들은 선명했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시 재산은 전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저는 그 종이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감사했어요. 아버지, 당신이 맞았어요. 저는 이제 쓸 거예요. 이걸. 그 사진을 손에 넣은 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써도 됐습니다. 지금은 머리를 써야 할 때였으니까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서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변호사 선생님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이 약정서 효력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동안 꼭 쥐고 있던 무언가를 놓아버린 것처럼요. 그날부터 모든 게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계좌 확인, 재산 목록 정리, 병원 설립 자금 흐름 추적. 변호사 선생님이 차근차근 도와주셨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밥을 차렸고, 여전히 웃었고, 여전히 평범한 아내였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제주도 다녀올게, 학회야라고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마지막이 될 테니까. 흥신소 자료에는 이미 제주도 여행 예약 내역도 있었습니다. 학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와 둘이 가는 여행이었어요. 그것도 제 카드로 결제된. 남편이 떠난 3박 4일 동안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카드네요. 흥신소 보고서, 녹취 파일 출력본, 그리고 아버지의 약정서. 하나하나 가지런히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요.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일을 드디어 하는 사람처럼 그런 고요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온 날,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 위에 파일을 올려놓은 채. 그런데 그날 남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도 함께였습니다. 내 집에, 내 현관 안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카멜색 더블 단추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골라서 제 돈으로 남편을 위해 샀던 그 외투를. 남편은 저를 보고 굳었습니다. 그 여자는 상황을 몰라서인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남편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서 손이 떨렸어요. 두 번째 장에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 번째 장을 넘기더니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을 못하더라고요. 입이 열렸다 닫혔다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도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여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 외투 제가 골랐어요. 작년 가을에요. 그제야 그 여자 얼굴이 변했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이 병원 누구 돈으로 세웠는지 알아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을 제대로 봤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게 아니었구나. 내 돈을 사랑했던 거구나. 아니, 어쩌면 내가 아무 말 없이 다 해줬던 그 편리함을 사랑했던 거구나. 그날 이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협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약정서는 유효했고 자금 흐름은 명백했으며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병원은 결국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그걸 팔았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이혼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사냐고. 그냥 참고 살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무는 분, 아들이 뭐라 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는 분. 저도 그랬으니까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도요. 오히려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걸 진작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 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니까요. 병원을 팔고 받은 돈으로 저는 제주도에 조그만 공간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작은 카페입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러 갔던 그 제주도요. 저는 그 섬이 미울 법도 한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새로 시작하기에 딱 맞는 곳 같았습니다.
지금 매일 아침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내립니다. 손님이 오면 이야기도 나누고 조용히 혼자 앉아 책을 읽기도 하고요. 누군가 저한테 물었어요. 사모님,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죠. 그런데요, 예전 그 집에서 느끼던 외로움이랑은 달라요. 그때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웠거든요. 지금은 혼자인데 외롭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공감인 줄 압니다. 우리 세대 여성들은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시댁을 위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 없이 살아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그리고 그 대답대로 살려고 합니다. 작은 것부터요.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저한테는 혁명입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 해보는 혁명이에요. 그 남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그 여자와는 금방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병원도 없어졌고 원장님 소리도 더 이상 못 듣는다고, 지인들 사이에서 체면도 많이 깎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딱히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니까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사람 몫이죠, 뭐. 누군가가 또 물었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35년인데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35년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35년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도 지금처럼 단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선택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35년을 참으며 살았고 그 끝에 단 한 번 제대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 아침의 커피 향기, 그리고 오롯이 내 것인 하루. 여러분, 늦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됐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처럼 긴 시간을 버텨오신 분들, 아직 선택 앞에 서 계신 분들, 저는 늘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